자, 여러분 이제 봄은 왔는데 춥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설국열차에 이렇게 타고 계실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국열차 보면 카피가 문이라고 생각했던 벽을 열고 그렇게 나와요. 마지막에 그 열차 문 폭파시켜가지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구원을 해 줄 겁니다. 선배들이 이제 교직논술 시험을 계속 쭉 이렇게 봐왔잖아요. 그 선배들이 그 전해오는 비급이 있어요. 비급이 교직논술 고득점 얻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해야 돼. 혹시 그 말 들어봤어요? 선배들이 전해주는 교직논술 교득점을 위한 제일 중요한 사항, 진리. 응? 꾸준히. 또 여러 선생님 꾸준히 해야 된다. 응. 꾸준히. 하나만 딱 대봐요. 하나만. 일주일에 뭐 한 개씩 써보고. 또 선생님. 덕혜려. 또 선생님. 선배가 전해준 거. 예. 네. 7월부터 준비하면 된다. 또 선생님. 없어. 오. 자, 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뭐 꾸준히 해야 된다. 7월부터 준비하면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선배 고득점 하시고 만점 맞으시고 하신 분들이 그 전에 주는 이제 제일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은 교직논술 요거 고득점 하려면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만나라. 예? 윤쌤을 만나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꾸준히 하는 거 소용없어. 7월부터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지금 보시고 있는 저를 만나야 돼, 저를. 그래서 혼자도 열심히 하시고 또 스터디로도 하시고 또 학교에서도 좀 이렇게 교직논술에 관련해가지고 뭐가 있겠고 하는데 여기 지금 1차 시험에서 20점이잖아요. 20점. 20점인데 그 20점 요 부분들을 제대로 확보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런 강의에 디딤돌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이제 거기서 뭔가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고득점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2018학년도 이제 그 교직논술 요것을 지금 한마디로 이제 정하라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제 프로크루테스가 나오죠. 프로크루테스. 기억나요? 누구요? 항상 요 침대하고 같이 나타나는 괴물입니다. 괴물. 알겠어요? 그래서 그 어째요? 침대 요가 있고 요 누워봐라 그래가지고 침대보다 작으면 그냥 눌러 죽여. 침대보다 더 크면 어째? 잘라. 그런데 아무튼 2018학년도 요 시험 자체가 이렇게 다 죽여놨다. 눌러서 죽이고 잘라서 죽이고 해서 참사가 일어났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시험을 본 분들 또 이제 올해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자료 그 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료 3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이런 질문들 해요. 2018학년도 시험 보고 뭐 멘붕이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이 그래요. 자, 그 왜 참사가 일어났나 이제 요걸 따지는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내가 꽈락 맞았다. 내가 왜 도대체 꽈락을 맞았는가? 보면 여기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왜 참사가 일어났나? 그러면은 이제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칼채점을 해서 그렇습니다. 출제 경향이 변한 것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출제 경향은 2018학년도, 17학년도, 16학년도 이렇게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것에 변함은 없어. 근데 이제 채점 자체가 칼채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 두 번째 보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제 전문적인 교육학적 지식 요것이 이제 그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요것을 요구하는 논점이 대폭 확대가 됐냐? 그러면 그것이 답은 아니다예요.
그 전문적인 교육학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마지막에 영교육 과정 그거 물어본 거 1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학이 대폭 확대된 것이 아니다고. 똑같아. 오히려 교육학적 지식은 2017학년도나 2016학년도에 더 많았어. 그건 변함이 없어.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고. 자, 마지막 질문.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낮은 점수를 받았는가? 제가 볼 때는 독해력, 논리적 사고력,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딸리는 거예요. 지금 교직 논술은 다른 뭐 기입식이나 이런 다른 또 그 서술형하고는 다르게 특별히 논리적 사고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교직 논술을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부족해. 근데 그 이전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충 맞다고 해줬는데 이번에 2018학년도 엄격하게 그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어떤 체계, 어떤 논리적인 기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이렇게 서술하지 못하면은 그냥 날렸다고. 그래서 그 점수가 여러분들이 낮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교직 논술 준비할 때 이제 그 책 보잖아요. 그러면 책 보면 저도 이제 교직 논술 강의한 지가 이렇게 오래됐으니까 제 것 교재도 한번 보실 거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보는 교재 같은 게 이제 하이패스. 하이패스도 이렇게 많이 보시죠. 그러니까 되게 하이패스하고 이렇게 제 거 책 이런 정도를 보시고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근데 하이패스는 논리가 좀 약해.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둘 다 봐야 돼. 교직논술 책 별로 없잖아요. 없으니까 하이패스하고 제 교재 뭐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참고할 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 하이패스도. 근데 일단은 그 논리가 좀 약해, 논리가. 예? 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참고를 하면은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어떻게 우리가 교직논술 고득점 하려면 가야 되느냐? 우리 선생님, 제가 대학 특강 갈 때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 대학 특강 갈 때마다 질문을 던져.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선생님 삼행시 알지? 예? 삼행시. 그러면 삼행시를 내가 짓는데 제가 지어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걸로는 삼행시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선생님이 그 세 개의 글자를 이야기를 해봐봐. 이걸로는 무조건 임파서블하다. 응? 윤승현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레벨이 낮아.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 세 글자요? 네, 세 글자. 이걸로는 도저히 예? 돛담배? 돛담배도 레벨이 낮아. 선생님. 텀블러. 응? 텀블러. 좀 이렇게 좀. 자, 텀블러 좀 괜찮습니다.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 봐보세요. 운 띄워보세요. 운 띄워봐요. 텀. 그러면 텀블러의 그 두 번째 글자는 그 다음에 불이고 세 번째 글자는 그 다음에 러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가 돼? 우리 제일 뒤에 선생님 이해가 되냐고? 못 알아듣겠어? 아니 텀 했잖아요. 그러면 네가 뭐 텀블러의 두 번째 글자는 불이고 세 번째 글자는 러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되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그 요령이고, 그냥 우리가 보통 말로 이야기하면 요령이고, 좀 고상한 말로 이야기하면 원리입니다. 원리. 교직 논술은 어떤 거냐면 문제를 발견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시험이 그렇습니다. 문제를 발견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해결
그래서 문제 해결 전략을 보면 이 문제 해결 전략은 크게 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휴리틱스라고 하는 거라고, 하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러면 휴리틱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발견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알고리즘을 뭐라고 그럴까? 연산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연산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수한 문제를 이렇게 부딪히고 사는데 시험 문제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교직논술 보고 그다음에 전공 시험 치르잖아요. 그러면 교육과정 치르는데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건데 그 해결 전략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요. 발견법이든지 연산법이든지. 근데 이 발견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쓰는 거예요. 답을 우리가 잘 몰라. 답을 찾아가야 될 때 쓰는 것이어서 이걸 다른 말로 뭐 어림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거나 혹은 유추를 한다거나 또 뭐 전진법, 역진법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어쨌든 답을 찾아가. 이런 방법이 하나 있어. 일반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연산법이라고 하는, 연산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사칙 연산 이런 거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 알고리즘이란 말 들어봤을 텐데 요건 어떤 거냐면 일반적 영역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영역의 문제 해결 전략이에요. 뭐 요 알고리즘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는 이렇게 어림법 여기에서 답을 찾아가면 답이 여러 개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 문제가 있다고, 이 질문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답이 하나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답이 나오게 돼 있지. 근데 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딱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고 그것은 연산법은 뭐냐면 어떤 정해진 절차가 있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가면 답이 하나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연산의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따라가면 답이 여러 개가 나옵니까? 하나로만 딱 떨어져.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는 교직 논술은 발견법일까 아니면 연산법일까? 연산법이요. 알겠어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 정해진 절차가 있고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가면 답이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한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정해진 절차. 이 부분을 연산을 정확히 알고 그 연산을 적용을 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 알고리즘이 약해. 모른다고. 7월부터 보통 교직론을 7월부터 하면 된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대충 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제 아까 지속적으로 매주 한 주에 하나씩 써봐라.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으니까 한 10년 그렇게 하면 이제 교직논술 잘 쓸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이 써봐야 된다. 그러면 저는 손목에 디스크만 온다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많이 써본다고 교직논술 느는 것이 아니에요. 연산을 알고 먼저 연산을 알고 절차를 알고 그 절차에 맞게 써야 그것이 자동화가 되면서 실제 시험에 실력이 발휘되는 거지. 요 연산 자체를 모르고 막 써보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습관만 굳어지는 거예요. 그거 제일 나빠. 잘못된 습관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나중에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뭐 우리 초등은 그러지 않지만 중등 같은 경우는 장수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봐. 장수생. 매년 초수생처럼 그렇게 양으로 보면은 열공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보면 한 3년 후부터는 계속 점수가 떨어지거든요. 더 공부를 반복해서 하는데 점수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떨어져. 그 이유는 뭐냐면 3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 습관이 생기는 거야. 자기 고집이. 예? 그래서 귀를 안 열어. 내가 뭔가를 알고 있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관심 있는 영역으로 파고 들어가. 그러다 보면 그건 시험에 나올 영역이 아니에요. 뭐 초수생들은 어떤 것이 이로운 점인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강사 선생님 말 따라가지고 그냥 그대로 해. 예? 그대로 하다 보면은 강사들이 저 어느 정도 시험의 경향이라든가 또 어떤 식으로 답을 써야 되는가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냥 백지 상태에서 그냥 내가 모르니까 그걸 수용하면서 가. 근데 장수생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뭐가 생겼다고? 고집이 생겼다고. 그것이 반복이 돼서 한번 그것이 인이 바뀌기 시작하면 안 바뀌어요, 잘. 예?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한 5차례 정도 지금 제가 강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그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뭐 문제를 보면은 그 요구사항을 정확히 찾아내고 그다음에 또 제시문에 그것하고 관련된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또 이제 답안을 오늘 여러분 작성했을 거 아닙니까? 해봤는데 거기에도 답안을 작성할 때 논리적인 배열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무엇을 유의를 해야 되고 어떤 법칙에 의거해서 규칙이 있어, 규칙이 연산이 있다니까 그렇게 써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그 정확하게 이렇게 그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5차례에 걸쳐서 해 가요. 오늘 보시면 자료 이쪽 한번 봐보세요. 자료 이쪽. 자, 그 교재는 지금 레시스모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저 레시스모 그걸로 이렇게 하고요. 이제 강의의 많은 부분들은 그걸 가지고 할 겁니다. 진행 방식은 오늘은 2018학년도 것 해설을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출제 경향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개요, 숲 요것을 오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논술 작성법 이런 걸 좀 이제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고 그 기출 문제, 예상 문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이제 수강생도 수강생 관리 카드, 인강생 같은 경우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 카페에 있거든요. 윤승현 유명논술. 여기에 이제 정의원 등급 신청하시면 여러분들 면접까지 쭉 거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강생은 뭐 계속 제가 이렇게 첨삭을 해 드릴 거고, 인강생 같은 경우는 한 번 기회가 있어요. 제출 기한은 6월 말까지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꼭 여러분들이 보내실 때는 이렇게 메일 제목하고 기억이 그렇게 나왔죠. 첨부 파일 제목, 첨삭지도 이름, 전화번호, 뭐 전공, 수강반 논제 이런 형태를 꼭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메일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적지 않으면 이게 그 첨삭지도를 위한 메일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파일명을 그리고 메일 제목도 이렇게 그 붙이시고 논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 강의나 교재에 나온 것이 아닐 경우 그것은 이제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그 포함시켜서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첨삭을 이렇게 합니다. 그 추가 첨삭의 욕구를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메일로 저에게 저는 받고 싶습니다. 그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4번에 보면 이메일이 지금 있고 그다음에 전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신 상황은 이제 이렇게 저한테 보내시면 좋습니다. 특히 뭐 카톡으로 보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자도 많이 오니까 제가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카톡은 계속 제가 컴퓨터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상황 혼자 울지 말고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뭐 보내시면 혹은 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이후 강의는 지금 6월에 이제 3일에 걸쳐서 이제 교육학 부분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특강을 합니다. 그럼 그 교재는 이렇게 얍실한 교재가 있어요. 맵 형태로 나온 이런 교재가 있는데 이게 중등에서 이제 핵심 이론 요약한 것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교재예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온 것을 다 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 나온 한 5분의 1 정도 부분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직 논술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딱 이론을 보면 출제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직 논술의
출제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알아놓으면 좋은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과정 개괄적으로 소개할 때 이제 그 공식성의 정도에 따라 공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분류가 된다. 뭐 교육학 요 특강할 때 뭐 그런 것 정도까지는 이 강의에서 다뤄집니다. 그럼 전혀 그냥 영교육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것하고 한 번은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가는 것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 여러분들이 교직 논술 문제와 관련해서 그 기본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그 내용들을 6월에 여기 보니까 이제 수목금으로 정해져 있네요. 그래서 지금 그냥 3일 해가지고 딱 끝납니다. 요 강의는 여러분들 막 집중해서 반복해서 학습하고 그런 강의가 아니라 한번 그냥 쭉 한번 강의에 집중해가지고 쭉 이렇게 들여놓는 정도면은 돼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의 시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공부하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1대4의 법칙을 지켜라. 이제 공부하는 여러분 절대 시간 있잖아요. 뭐 그게 이제 교육과정이 80점, 교직이 20점 이렇게 되니까 4대1의 비율로 그냥 투트랙으로 꾸준히 해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뭐 교직 논술이 이번에 어렵게 나왔다 그래서 거기다 몰빵 해본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딱 일만큼만 하는 거예요. 일을 더해서도 안 돼. 덜해서도 안 돼. 20점이니까 딱 그만큼만. 그래서 더 하고 싶어도 요것이 전체 내가 학습량에서 그걸 4대1로 쪼개가지고 일이 넘는다 하면은 더 이상 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에 못 미친다 하면은 그것을 일에 미칠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공부하는 기본인데 아까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교육과 부분을 다 해야 되느냐. 뭐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알겠어요? 또 그럴 필요도 없어. 왜? 지금 이번 2018학년도 문제 제가 해설하겠지만은 교육과가 관련된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1점이다니까.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머리가 왜 동그랗게 생겼는지 알아? 모르지? 잘. 선생님 머리가 동그랗게 생긴 이유.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린다고. 돌리라고. 그래서 머리가 동그란 이유는 돌리라고 그런 거예요. 돌리라고. 사각형이나 삼각형이 아니 삼각형이나 사각형이 안 돌아가잖아요. 동그라면 돌아가잖아. 여러분의 머리가 동그란 것은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돌리라고. 그래서 교육학 지식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 머리를 그냥 잘 돌려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80, 90%라니까요. 알겠어요? 이제 그런 건데 교육학을 기본을 알고 있어야 돼. 제가 볼 때도 지금 출제되는 것이 문제가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2018학년 문제가 웰메이드다. 뭐 최상의 완전 무음결의 문제는 아니지만 좋은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육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교육학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베이스가 돼 있어야 돼. 그냥 일정 정도 그런 것들이 포함된 이런 논술적 문제를 내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학적 지식이 초등은 사실은 제가 보면 너무 없어. 근데 기본 시각을 좀 정리하는 것이 이제 6월 달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가면 이제 시험 앞두고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이널 이제 그 형태로 해서 이렇게 모의 시험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쳐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뭐 1차는 패스 페일 개념이고 2차에서 엄청나게 변별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하고 관련된 부분이 제가 쭉 초등 쪽 면접, 중등 쪽 면접을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초등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은 초등은 보통 제가 보면은 한 일주일 놀아버려요. 되게. 그러면 나만 노는 것이 아니라 같이 노니까 불안감을 안 느끼시고 같이 놀더라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서 이제 그때부터 여기 땅 해가지고 시작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
그 일주일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수업 실현도 준비해야 되고 뭐 영어 면접도 있고 그다음에 영어 면접 없어졌나?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집단 토의도 그 뭣도 막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시험 막 끝나면 1차 끝나면 저 혼수 상태잖아요. 좀 쉬고 싶고. 그런데 그 멍한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일주일 안에 면접 강의를 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수업 실현은 안 돼, 그때. 알겠어요? 수업 실현 뭐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잘 안 돼. 근데 좀 멍한 상태지만, 그 면접 부분들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연산이 있거든요. 출제 경향이 있고, 거기에 꼭 필요한 알고리즘, 자동화 시켜야 될 것들이 있어. 그럼 그런 것들을 원리하고 그 기술을 빨리 알고 알아놓고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 합불은 뭐 1점 차이로 나는 거니까 그 일주일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고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면접 요 부분을 아무튼 1차 직후에 바로 여러분들 좀 해 놓으셔야 돼. 그걸 꼭 기억하시라. 그래야 이제 최종 합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8학년도 그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기억에 남으신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번 강원도에 합격하신 그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똑똑똑 이렇게 하면서 SOS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특강을 들으신 분인데 자기가 꼭 이렇게 개별적으로 첨삭 지도를 받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도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첨삭 지도 신청하실 분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만은 속으로는 안 해줬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 저러보는 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 근데 그 선생님이 꼭 이렇게 한 5차례 정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뭔 그 지도를 받냐. 그러지 말고 강의 듣고 이제 또 그때 직강으로인가 들으셨던 것 같아요. 하고 그때 몇 차례를 받았으니까 됐으니까 그것을 기초해서 해라. 근데 끝까지 해서 받으시더라고. 근데 그 선생님 사연이 어떻게 되냐면 2016학년도가 꽈락인가 됐고 그 다음에 2017학년도가 뭐 8점인가 9점인가 그렇게 돼서 시험이 됐어요. 본인이 볼 때 지금 2018학년도 보는데 이 교직 논술 점수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차례 지금 결국은 최종 합격까지 1, 2점인데 점수가 거기에서 한 2, 3점만 높았어도 이미 교사인데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내가 교직 논술은 끝장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달려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번 시험이 이제 어렵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최종 결과 보니까 12점 나오셨더라고. 12점 나오셔가지고 이제 합격을 하셨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 선생님이 지금 꽈락 상태에서 한 12점까지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뭐 5점, 5, 6점 이렇게 그 점프를 한 건데 여러분들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뭐 올해 어려웠다는 시험에서 한 5, 6점을 점프를 이렇게 그 선생님이 하셨어요. 하셨으면 여러분도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따블 정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따따블이 나와야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이렇게 가능하니까 여러분 믿고 이렇게 쭉 따라 오시면 됩니다. 쉬었다 갑시다.